25살에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의류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이었고, 우선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이렇게 모아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일이 없을까 계속 찾던 중, 정말 우연히 길에서 찹쌀떡 파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할아버지께 내 사정을 얘기하고 간신히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1,000원에 찹쌀떡을 사서 3,000원에 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무작정 10만 원어치 떡을 사서 다음 날부터 팔기 위해 길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그날 하나도 팔지 못했고, 사실 너무 창피해 한마디도 못했다. 그 다음 날도 한 개도 못 팔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자책만 하다 그러다 죽을 용기로 차라리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근처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찾아가 그곳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 손님이라고 생각했고, 떡을 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새벽 6시쯤 나가 8시 30분까지 빌딩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큰 절을 하며 이렇게 매일 외쳤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불 속 최강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글배우에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에세이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어떠한 도움이나 힘으로 인해 결국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서문으로 소개해드린 내용은 제가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추운 겨울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돗자리를 깔고 절을 할 땐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러나 죽을 용기로 해보자는 생각에 더 크게 외쳤다. 무서웠고 두려웠다. 2시간 동안의 절이 끝나면 다리가 계속 떨려왔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적은 전단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었다. 전단지에는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류 사업가가 될 사람이고, 얼마 전 사업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떡을 팔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오후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다시 돗자리를 펴고 큰 절을 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고,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5개도 팔지 못했다. 너무 간절했고 안 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떡을 팔았다. 3개월이 지나자 4만 원어치 팔았고, 그 외에는 더 이상 판 게 없었다. 그때의 나는 무모했고 두려웠고 외로웠고 슬펐지만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 아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의 선 끝까지. 어떤 후회도 남지 않게.
고시원 방에서 거의 매일을 울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동안 노력한 시간이 전부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정말 간절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나갔다. 8개월이 되는 어느 날, 젊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잠시 시간을 내 주시겠습니까? 저희 대표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고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었다. 거절했으나 정중히 3번 정도 찾아와 부탁했다. 그는 내가 절하고 있는 빌딩의 회장님 비서였다. 몇 개의 직원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 곳을 따라 들어갔고, 하얀 머리에 딱 봐도 돈이 엄청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시간을 뺏었으니 당신의 시간을 갚겠다. 회장님은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고는 떡 상자를 드시더니 직원들에게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떡을 팔 테니 대신 1시간만 시간을 내어 영상 하나를 보아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 회장님은 정말로 운동화로 갈아 신고 떡을 팔러 빌딩을 돌아다녔다. 영상의 내용은 어떤 젊은 사람이 영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내용의 영상이었다. 큰 돈을 벌고 성공하는 내용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님이 돌아오셨고 개인 명함을 주시면서 나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다. 대학 졸업장도 학력도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멋있는 게 뭔지 몰라요. 좋은 구두, 좋은 정장을 입는 게, 좋은 차를 타는 게 멋있는 건지 알아요. 당신은 내가 본 젊은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지켜보았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남의 건물 앞에서 절을 계속 하길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쫓아내려고 했지만 직원이 가져온 전단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며칠 하다 말겠지 하며 재미있어서 그냥 두었다고. 그러나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1달이면 그만두겠지. 2달이면 그만두겠지. 비가 오면 그만두겠지.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두겠지. 그러나 8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는 모습에 왜 그렇게 하는지 꼭 자세히 듣고 싶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안의 이야기를 했고, 회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원래 죽자고 그만큼 노력하면 살게 되더라고요. 나는 당시 의류 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 이 시간을 보낸 것이었으므로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뒤 나올 때 회장님의 명함을 돌려드리고 종이로 만든 내 싸구려 명함을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언제든 회사에 떡이 필요하면
꼭 연락 주세요.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엄청 났다. 그 전에 고시원에서 흘린 눈물과는 달랐다. 외롭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인생을 엄청 멋지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먼저 살아서 성공한 누군가가 그 방식이 옳다고 응원해주는 것 같았다.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회사 전체 납품으로 대량의 떡이 필요하다며 수량을 맞춰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다. 8천만 원어치를 납품하고 팔게 되었다. 아마도 회장님이 구매해준 게 아닐까 생각한다. 빚을 갚았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의류 사업에 도전했고 결국은 실패했다. 앞으로도 실패하는 순간들이 많겠지만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를 배운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식과 각오로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 나의 간절함을 믿게 되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넘어서고 이겨낼 거라고 나 자신을 믿게 되었다. 간절함을 믿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떤 간절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간절함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간절해져야 한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삶에서는 누구나 간절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야 한다. 당신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간절함을 스스로 응원하며 외롭고 두렵기도 할 테고 당신의 어려움에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게 오늘의 시련에 결코 지지 않고 멋지게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당신과 나는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만의 멋진 삶의 시간이 담긴 꽃을.